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랜만에 또 시황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네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시황은 라이브 시간에 좀 많이 풀어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조금 제 눈에 좀 특징적인 이슈가 있어서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의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이슈는 은행권의 미국 은행권의 좀 문제죠. 실버게이트가 이제 파산 신청, 그러니까 파산을 하기로 했죠. 사업을 이제 종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고객들의 이제 뱅크런에 대한 우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야기가 나오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은행들,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인 은행이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혹시라도 은행이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주지 않을, 그러니까 이 위기가 생겨나는 거 아닌가? 거기서 더 파생돼 가지고 야 이거 자칫 잘못해서 리만 사태까지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좀 발생이 되면서 미국 전체적인 은행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이후에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락을 했다. 은행 지수 자체가, 미국의 은행 지수 자체가 크게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일단 저는 이거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번 사태가 그러면 진짜 시장에서 아주 우려하는 것처럼 은행권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이 돼서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제가 되려면 그 익스포저가 좀 큰 대형은행들이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는 리만 사태 이후에 아주 고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매번 받고 있습니다. 매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뭐 갑자기 뭔가의 이 돌발 악재에 의해 가지고 뭐 확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이번에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실버게이트라든지 그다음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채권 가격의 급락, 그래서 자산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뭐 파산에 영향을 이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가 지역은행의 문제가 미국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들은 굉장히 좀 사업적인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 특이한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의 노출도도 익스포저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저희 이제 채널을 많이 구독해 보시 구독자분들, 우리 메이커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니면 제가 뭐 제 라디오나 아니면 제 방송을 출연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초강세론자지 않습니까? 초강세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쨌든 어제는 조금 찝찝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이게 크게 시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아무래도 오늘 고용지표가 발표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죠. 오늘 고용지표. 다음 주가 끝판왕 아닙니까? 이벤트에. 일단은 CPI 지표도 발표가 되죠. 그 다음에 뭐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변수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벤트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슈가 터지니까 그냥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이 사태가 그러니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좀 신경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실버게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런 문제가 생겼냐라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알면 이 문제가 확대되냐 안 되냐가 그러니까 다른 은행으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냐 안 되냐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실버게이트는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제 이거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을 뭐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해주고 이런 회사였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그 뭐 루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나면서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던 고객들이 많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예금 인출 사태가 뱅크런이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처음에야 어느 정도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금 이 기본 자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자산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해놓은 자산을 팔아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투자돼 있는 자산의 상당 부분은 채권이잖아요. 근데 채권을 얘들이 한참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잘하고 있을 때 국채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을 때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제금리가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손실을 보고 팔다 보니까 자기들의 자본금이 완전 쪼그라들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버게이트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버게이트를 망하게 한 원인은 코인이 맞아요. 코인 사탁이 맞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의 청산을 과정을 거치는 건 코인이 망했다기보다는 결국은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 뭐 너무 많이 폭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채권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일하게 가져가겠죠. 맞잖아요. 얘들만 한 게 아닐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다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리콘밸리 뱅크는 우리로 따지면 저는 그냥 벤처 캐피탈 느낌이에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봐야 되는데 얘들은 이거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 아이고. 스타트업 아니면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테크 기업들 여기 테크 기업들 중에서 기술이 엄청나게 괜찮은 애들 이걸 엄청 극초반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신 은행인이다 보니까 이자를 받아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라든지 엔젤 투자가 좀 다른 거는 지분만 받잖아요. 엔젤 투자는 내가 투자를 하고 그 지분만 받는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투자를 해주는 대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아주 낮은 금리에. 돈을 빌려주고 대신 얘들은 뭘 받냐면 그 돈을 그러니까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이 회사의 전환사채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들이 또 성공하면 돈도 당연히 갚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전환사채를 또 이제 주식으로 교환한 청구를 하면 되니까 또 주식에 대한 가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번 보여줄게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이런 테크 기업들, 그 큰 기업들 말고 작은 기업들은 지금 거의 융자가, 그러니까 이 자금이 말렸어요. 시장 유동성이 말리면서 여기에 투자가 거의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자기들이 한참 잘 나갈 때 투자를 많이 받고 했을 때 이런 은행들에 일단은 맡겨놓았던 예금들 같은 경우를 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체적으로 이런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 예금주들이 어찌 보면 이제 그 스타트업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예금주들이 나 이거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일단 우리 지금 예금 해놓은 거 좀 빼야 되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맞죠? 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투자한 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건 뭐다? 네. 또 국채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어요. 이거 싸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 팔았어. 팔아가지고 주는데 워낙 금액이 이거 손실이 원래는 미확정 손실금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확정 손실금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고. 그러면 은행의 자본이 확 줄어들죠. 이거 은행을 영업을 계속 하려면 자본을 충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이게 시장에서 이제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금을 충당하겠다. 우리나라 돈 한 2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걸 충당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야? 지금 이거 실버게이트도 그렇게 망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실리콘밸리 뱅크도 망하네? 야, 그럼 이거 다른 애들도 다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연쇄적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60%가 빠졌습니다. 미국은 상한가가 없죠. 얘가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갔어요. 보이시죠? 왜냐 이때는 팬데믹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타트업 그다음에 테크 뭐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같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는데 지금처럼 테크 기업들이 흐름이 안 좋을 때는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자금 유동성 문제까지도 발생이 시키면서 지금 현재 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계속 이야기되지만 그러면 이런 사태가 대형은행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아니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채권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채권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니고 다른 좀 부실한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좀 망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약간 도미노 현상이 나오면서 시장을 급락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있었죠. 제가 이제 많이 보는 이제 이 선물 차트 중에서 최근 들어서 빅스는 웬만한 악재에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뭐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아주 급락이 나왔는데도 시장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3% 정도, 뭐 2% 정도 이렇게 반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스는 그런 지수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하루에 30%도 올라가고 변동성이 생기면 10%는 우습게 올라가는 급등하는 거거든, 지수군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적이 없었어요. 계속 오히려 악재에 좀 둔감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 보세요. 세게 올랐습니다. 17% 올랐어요. 17%. 이게 굉장히 좀 오랜만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장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악재, 통화정책에 대한 악재 같은 경우는 나와봐도 생각보다 많이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반응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그냥 단순히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조금은 경계감을 가지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의 상승, 그 다음에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이거 은행이 연쇄 도산이 나온다면 결국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겠지. 왜냐면 유동성은 공급해줘야 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리마 사태처럼 확대될 수 있으니까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에 어쨌든 채권 금리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채권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내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아까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장에 아주 큰 리스크로 퍼질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우려감을 표명을 하는 거죠. 추가적인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라이브에 조금 더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아까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이게 아주 큰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무시할 악재는 아니에요. 제가 웬만한 악재가 나왔을 때 크게 신경 쓰지 마셔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 악재는 조금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시장이 조정 주면 무조건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시니까 일단은 오늘은 일단 있어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시장이 빠지지만 적극적으로 시장이 진입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한 발 약간 관망의 자세로 조금 물러서 있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 주 CPI 발표까지 나오고 그때 시장 분위기까지 확인을 하면 명확한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한번 더 참아보자고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합니다. 웬만하면 제가 가자 하지 않습니까? 진격! 이러 하는데 지금은 잠깐 멈춰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강세론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시장이 나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경계감을 좀 가지고 일단은 좀 관망을 이번 주거나 CPI 지표 발표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일단은 조금은 관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뭐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저녁 9시 30분에 또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다들 메이크머니 하십시오.